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규소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를 알고 있어갖고, 뭐, 몇 차례 소개는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제 아이디, 요즘 좀 뜨겁죠. 제가 아이디를, 카톡 아이디를, 몇 년에 한 번 정도 바꿀 정도로 잘 이름을 안 바꾸는데 아이디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뭐, 지금 현재 다른 아이디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인데 그 미토콘드리아를 복구할 수 있는 게 또 이 규소의 힘이다라고 요 책에서 나와요. 하여튼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치유 시스템 뭐 얘기가 쭉 나오는데 여러 가지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많이 이렇게 읽음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안 하는 이유는 꼭 틀린 말, 물론 이제 제 기준에서는 틀린 말이지만 어쨌든 잘못된 역정보가 섞여 있어서 뭐 그렇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수용성 규소 실리카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 예방 효과적이라는데 뭐 파킨슨,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요 뭐 GMO 작물 이후로 상당히 치솟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다 들어서 알츠하이머하고 알루미늄하고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어떤 중금속 중에 이제 알루미늄이라든가 뭐 수은이라든가 이런 게 높으면 알츠하이머가 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읽어보면 영국 칼 대학교 엑슬리 박사팀이 밝힌 내용을 보면 알츠하이머병과 치매 등 뇌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수용성 규소 실리카가 함유된 미네랄 워터를 복용하면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이제 나오고요. 뭐 같은 내용이 많이 번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웬만한 거 넘어가겠습니다. 실리카가 풍부하게 함유된 미네랄 워터를 마시면 체내 알루미늄 수치가 50에서 70%까지 크게 저하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체내의 알루미늄 수치 저하는 치매 환자의 지적 능력은 물론 인지 기능 개선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는데 뭐 턴오피올 TV를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수용성 규소를 굳이 사 먹지 않더라도 뭐 많죠. 뭐 쇠뜨기라든가 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식물군에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팍치 갑자기 실란트로라는 게 있죠. 요거를 먹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뇌에 있는 알루미늄이나 중금속 배출하는데 뭐 뛰어나다. 그리고 이제 수용성 뭐 또 아니면은 제올라이트. 이제 제올라이트를 먹게 돼도 이제 중금속 해독 거의 최고봉이라고 이제 알려진 게 이제 제올라이트는 아닌가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식용이 있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제 저가의 제품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올라이트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힌트가 나올 거예요. 이게 다 보면 이제 돌 종류란 말이지, 돌.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제 규소라는 것도 뭐 돌이라든가 뭐 지각에서 뭐 존재하는 것들 뭐 모래라든가 이 안에 들어있는 SiO2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건 이제 그러니까 산소, 그 다음에 많은 게 바로 요 규소다 해서 지각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뭐 원소라고 봐도 되는데 이 연구는 15명의 알츠하이머병 환자 그룹과 비교 그룹인 강병인 또는 배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실험을 쭉 거쳤는데 규소가 많이 함유된 최대 1리터의 미네랄 워터를 마시게 했고요. 연구에 사용된 미네랄 워터는 말레이시아산 스프리시로 수용성 규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해서 어쨌든 이제 이분들이 적게는 50% 최대는 70%까지 알루미늄이 몸 밖으로 나갔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는 것은 어떤가. 제가 자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아까 전에 이제 팍치라는 건 이제 고수라는 겁니다. 이제 고수를 먹게 되면 이런 뭐 중금속 해독 그리고 몸에 어떤 에너지 뭐 기타 그리고 고수를 먹게 되면은
뭐 pH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진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수를 알아두시면 좋고, 이런 거는 뭐 많이 설명을 드리지 않았나. 여기 또 보시면은 그 결과 15명의 환자 중 3명은 실제로 본질적 인지 기능이 개선된 것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제 뇌하고 관련돼 있다. 이제 뇌를 망치는 원흉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불소를 둘 수 있는데, 불소는 이제 송가체라고 하는, 송가체라고 불리는 이제 제3의 눈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석회화를 진행시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또 칼슘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호르몬에 의해서 그 혈중에 있는 칼슘과 인의 농도에 따라서 뭐 석회가 일어나는 그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케미스트, 연금술사들이 상당히 뛰어났던 것은 아닌가. 이런 걸로 사람들은 얼마든지 뇌를 망가뜨릴 수 있는, 또 규소가 많이 함유된 미네랄 워터를 마시면 신체의 알루미늄이 혈액 중에 모여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알루미늄성 치매에 대한 규소의 작용을 설명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뇌하고 알루미늄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타격을 받다던가 충격을 받아서 뇌가 이상이 있지 않는 한 이 알루미늄이 상당히 나쁜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나 알루미늄 뭐 가까이 안 하는데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캔 맥주를 마신다던가 캔 커피를 마신다던가 알루미늄으로 만든 뭐 화장품이라든가 원료로 쓰는 이 뭐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시다시피 하늘에 무슨 태양을 맞겠다 그러면서 뿌리는 그 성분 중에 또 알루미늄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것을 마시게 됐을 때는, 또 산화된 것을 마셨을 때는 상당히 뇌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것은 자동차를 운행할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에어컨 바람을 이제 에바가루라 그러는데, 이것이 산알루미늄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문제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판도 받고 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엑슬리 박사는 최근 수십 년간 인간의 알루미늄 노출에 따른 알츠하이머 병과의 사이에 설득력 있는 관계, 알루미늄 가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지는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알루미늄이 축적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음료수에 포함된 알루미늄의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이 높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알루미늄이 알츠하이머병이 유발물질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알루미늄 가정설을 내세웠고요. 알루미늄의 인체 축적이 알츠하이머병의 병변이 뇌에 생기는 아밀로이드 반전과 신경원 섬유 변화와 상관이 있다고 과학계는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WHO 세계보건기구는 연구한 검토 결과 한마디로 이 가설은 기각할 수 없다 라며 알루미늄이 알츠하이머병과 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인정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가장 많은 원소부터 나열하면 산소, 규소, 아까 전에 제가 SiO2라고 말씀드렸는데 산소가 제일 많고요. 46%, 규소가 28%, 알루미늄이 8.2 순위다. 원소기호 14인 규소는 표준 원자량이 28.908호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알루미늄 알루미늄도 많은 수로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게 이제 나온 게 규소인데, 이것이 이제 흡수율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죠. 인체 노화는 규소의 고갈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잘 보시면 좋은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 우리가 말하는 보렉스, 이제 붕소라는 것도 뭐 미네랄의 일종이지만 이제 지각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베이킹 소다라는 것도 지각에서 나오죠. 뭐 기타 이제 지각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뭐 제올라이트도 이제 지각에서 나올 거고. 자, 인간의 신체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상품화하면서 이미지화했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 같으면 붕소를 같으면 보락스를 뭐 바퀴벌레가 접근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구에다 써버리고, 뭐 독극물이라는 식으로 써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려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같으면은 실리카가 위험하다, 규폐증을 일으킨다, 왜냐 이것이 분진 상태로 갔을 때 폐에 박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과연 뭐 그런 노동 현장에 있는 것인가라고 보면 또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아무튼 이제 뭐 쭉 미용과학자 프레이밍햄 연구 결과 인체의 노화는 규소의 고갈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미, 영국 두 나라의 과학자들이 30여 년간 진행한 프레이밍햄 연구에서 밝혀지는 규소의 중요성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실시했다라고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노화와 생명은 이제 미토콘드리아 하고 텔로미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죠. 자, 이 미토콘드리아의 구성이 이제 규소라고 나온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는 생물군에서는 이제 뭐 죽음이 없다라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한계는 있겠죠. 예를 들 같으면 바데까지가 몸을 계속 키워서 껍질을 까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죽음이 온다라고 하는데, 자, 이제 텔로미어하고 미토콘드리아를 잘 보면 생명의 신비가 한꺼풀씩 풀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규모 섭취량과 관련해서 1일 40mg 이상의 규소를 음식으로 섭취한 그룹이 1일 섭취량 14mg 이하의 그룹보다 10%나 골밀도가 높게 나타난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죠. 자, 인상 김일훈 선생님이 그 홍아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홍아씨하고 뼈는요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홍아씨를 먹게 되면 골밀도라든가 뼈가 튼튼해진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장수의 비결이 또 실리카 규소가 좋은 이유가 이 뼈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뼈, 조골세포 이런 어떤 피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에 있어서 정말 빠질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또 식사로 얻어지는 칼슘 섭취량과 관련한 골밀도 격차는 가장 많은 그룹과 가장 적은 그룹 사이에 5% 선에서 그 결과가 나타났다고 그러고요. 결과적으로 뼈 건강에는 규소 섭취가 칼슘 섭취보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칼슘을 잘못 섭취하게 되면요, 뭐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는 탄산칼슘을 먹는다던가 이랬을 때는 더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프린터물을 소풍에서 했던 거를 좀 얘기를 드리면, 굵은 글씨로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혈중 활성산소와 칼슘이 결합하면 유해 칼슘이 생성된다. 이것은 혈액을 타고 다니며 혈관 내피를 손상시킨다. 마치 수소나그래핀이 그것처럼 신체 내부를 상처를 낸다. LDL 콜레스테롤과 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놀랍게도 동맥경화를 유발시킨다. 동맥경화가 발병하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이는 혈액공급 장애를 유발시킨다. 특히 뇌에서 발생하면 뇌경색 위험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라스트 세미나를 진행했다고는 얘기가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칼슘보다는 마그네슘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칼슘이 필요 없다라는 뜻은 아닌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 그러면 아마 뒤에서도 또 나올 내용이지만, 이제 뼈가 있으면 이 뼈라는 게 이렇게 뼈가 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조골세포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단단한 시멘트 덩어리 같은 게 아니고 이제 콜라겐이라는 게 또 들어 있어요. 칼슘이라는 것을 이 안에다 넣으려 그러면은 어떤 전달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좀 전에 여기서 계속 말하는 규소인데, 이 규소가 이제 그 어떤 물에 녹아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규소가. 그래서 실리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칼슘을 부착해서 넣을 수 있는 애들이 바로 이 실리카다라고 해서 요거 아마 백산수에서도 많이 광고를 때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뼈 건강에는 규소 섭취가 칼슘 섭취보다 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있고요. 이 연구 결과는 또 한 세대 60년이 지난 2004년 4월에 이르러 인체의 뼈 성장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규소도 필요하며,
양질의 뼈는 규소 섭취량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골다공증은 칼슘 부족이라기보다는 규소의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규소는 체내에 흡수된 칼슘을 뼈로 운반하는 화물차 같은 역할을 하며,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요. 또한 뼈에 존재하고 있는 규소는 콜라겐을 만들기도 하며 규소가 운반해 온 칼슘을 뼈에 부착시키는 작용을 수행한다. 인체 60여 개의 세포는 콜라겐이 접착제가 되어 각 세포를 강력하게 접착함으로써 인체의 형태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의학은 설명하고 있다. 인체 형태의 유지에 있어 접촉제인 콜라겐이 결핍되면 각 세포의 결합이 느슨해져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인체각 기관들이 노화되기 때문에 여성들의 피부 비용에 콜라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조사를 통해 콜라겐을 만드는 재료가 규소임이 밝혀졌다. 우리 피와 살과 뼈가 되는 그 모든 부분에 이제 규소가 쓰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참 뜻깊다. 이게 한번 향후 규소는 연구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중요한 실험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인체의 영향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관절염, 심장 질환에 유용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운동선수가 이제 규소 농도가 낮은 운동선수는 근골격 부상이 심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 아닙니까?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에서도 나왔던 부분의 일환으로서, 자, 이게 뭐 하여튼 마그네슘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이제 뭐 필수 미량 미네랄, 적은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육상 선수들이 뭐 이런 결과를 죽상경화관 때문에 심장 질환 유발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규소의 필요성을 또 강조했네요. 섭취 시 알츠하이머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몸 밖으로 어떤 중금속들을 빼낸다던가 뭐 이 자체적으로 또 좋은 것들이 있어서 뭐 유용하다. 피부 노화 지연, 원기 향상, 미용 효과. 지금 최근에 그 우루셀이라는 또 뭐 줄기세포 화장품을 제가 이제 턴오프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주문을 주시고 하나같이 하시는 말이 피부에 광택이 나면서 주름이 사라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이제 거기다 더해 갖고 이거 한번 실리카를 좀 넣어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모발에도 탈모가 이제 개선되는 이런 것들을 최근에 사람들이 찍어서 또 보내오고 있습니다. 규소가 피부 노화 과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모발에 광택을 주고 탄력과 원기를 향상한다는 실험 결과가 발표됐고요. 이는 규소가 엘라스틴과 콜라겐의 합성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피부의 혈관벽을 재생시킨다는 논리다. 콜린이 안정화된 올소실리케이트는 생물학적으로 이용 가능한 규소의 형태이며 동물의 진핀의 하이드록시프트롤린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용성 규소를 20일 동안 섭취하면 피부 표면이나 피부의 물리적 성질, 그리고 손상된 모발과 손톱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제 설명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 지금 제가 또 최근에 걱정이 되는 게 뭐 이렇게 느닷없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 분들을 보면 어느 순간 체중이 확 줄고 빨리 늙는단 말이죠. 좀 걱정이 되더라. 규소가 동맥경화 발병률을 늦춰주고 관련 질병의 전이 속도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또 뼈 형성 촉진 및 골다공증 예방,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뭐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조금 뭐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규소 성분이 뼈의 형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뼈의 손실을 막아주며 갱년기 여성의 퇴행성 골다공증의 치료요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건 잠깐 번외 얘기인데, 그 임신을 한 여성과 임신을 이제 안 하고 솔로로 사시는 여성분, 뭐 솔로는 아니더라도 결혼했지만 이제 아기를 안 낳은 여성분들을 이제 골밀도를 조사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아기를 낳으신 분들의 골밀도가 더 촘촘하다라는 게 뭐 이제 밝혀졌어요, 과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기를 낳은 뭐 경험이 없는 분들은 더 뼈 건강에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시면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취의 난소절제로 인해 야기되는 골 손실 예방 효과의 골 결핍증, 이 뼈 손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험에서 밝혔다, 이렇게 밝혀졌다고
뭡니까 오스테어페니아라고 돼 있네요. 결핍증, 고율결핍증. 연구는 15마리 쥐를 3그룹으로 나누어 진행을 했고요. 어쨌든 이런 거를 해서 이제 뭐 규소를 보충하고 안 한 쪽으로 봤더니만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했나요? 피부 노화. 뼈와 결합 조직에 이롭다. 아까 전에 말한 뭐 내용이죠. 뭐 콜라겐이라든가 뭐 뼈라든가 이런 곳에 다 실험에서 올소규산을 통한 수용성 규소 섭취량 증가는 뼈의 무기질 밀도 증가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역학적 연구 결과는 규소가 뼈와 결합 조직에 이르러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는 새로운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요. 성장 촉진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뭐를 먹일까, 칼슘 먹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실리카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섭취 시 건염, 힘줄 파열, 부상 감소, 수용성 규소를 지속해서 섭취하면 힘줄염이나 힘줄 파열과 같은 운동 부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이 같은 내용은 과격한 신체 활동을 하는 남자 스키 선수들의 대상으로 실시한 30km, 50km 스키 경기 중 신체적인 스트레스와 아연과 규소량의 상관관계가 관한 연구 결과에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실험 결과 혈장 내 아연과 규소 농도의 증가는 혈구에서 아연과 규소가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제 뭐 충분히 섭취해 줘라라는 이제 내용을 하고 있는데 아연도 이제 상당히 그 어떤 인체의 그 뭐 메타볼리즘이랄까 그 지구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많이 나온 내용이죠. 그걸과 규소의 체외 배출량이 경기 당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를 마친 후 실시한 조사에서는 경기 당일보다 미량 원소의 손실이 현저히 감소했지만 경기 전보다는 높은 손실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강도 높은 훈련을 요구하는 운동선수들은 경기가 끝난 이후에도 아연 20에서 25mg과 규소 30에서 35mg가 포함된 미량 원소를 섭취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도한 근육 운동에는 아연과 규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과격한 신체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운동선수들의 경우 결합 조직의 형성에 필수적인 수용성 규소 실리카가 포함된 미네랄 함유 음료의 섭취는 힘줄염과 힘줄 파열과 같은 부상을 감소시키는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뭐 너무나도 많죠. 이제 힘줄이라든가 뭐 혈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튼튼하게 할까라고 보면은 많은 뭐 미네랄이란가 비타민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규소가 갖고 있는 이런 뛰어난 뭐 전반적인 곳에 이제 관여를 다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또 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이제 그 실리카 파우더죠. 그 여기서도 뭐 나오겠지만 얼마나 짧게 자르냐에 따라서 흡수율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20나노보다는 200나노가 더 좋을 거고요.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은 한 200나노가 되기 때문에 더 낫지는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것도 한번 좀 읽어볼 만하다. 성경 시편 제 114편 8절을 보면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라고 하기 때문에 반석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이제 실리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이시영 의학 박사가 말하는 건 규소는 강력한 황산화 물질이며 인체의 노화를 방지하고 상처 입은 인체를 수리 회복합니다. 또한 뇌 피로 회복에 유익하며 모세혈관, 장의 내막, 뇌, 심장 등 생명과 직결되는 기관에서는 규소가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앞서서도 많은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도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 미네랄이 아닌가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선재광 대한민국 한의학 박사, 고혈압을 약 없이 극복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려면 규소를 섭취하십시오. 또 고혈압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빨간 사과를 하나 내지는 반 개를 매일매일 껍질째 먹는 게 있다. 뭐 이런 말씀은 과거부터 드렸고요. 정진형 대한민국 대체의학 박사, 전북대학교 특임교수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수용성 규소 실리카 대체의학의 추구하는 비수술 비약물 요법을 보완 대체할 수 있는 신물질로서 인간의 건강 레벨을 높이고 지구 환경을 유익하게 개선할 수 있는 탁월한 에너지체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이제 지구에서 가장 많은 원소로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지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 또 함유된 게 또 실리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뭐 이게
뭐 이 사람들이 말하는 뭐 글로벌 엘리트들이야 뭐 석유가 고갈되네 뭐하네 하지만은 이 지각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요시히데오 야마 수용성 규소 실리카는 인류를 구할 물질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인류를 어떻게 해서 구할까라고 보면 앞서서 뭐 나온 내용들을 쭉 그리고 바로 앞서서 얘기한 비수술 꼭 칼로 절개하고 째고 찌고 방사선을 쐬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규소만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루이스 파스테르 프랑스 세균학자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규소는 치료 분야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자, 프랑스 세균학자가 이런 파스테르 하면은 뭐 모르는 분들이 많이 없을 정도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보면은 또 최근에 안타까운 또 목숨을 잃으신 분이 있는데 참 그 몽티에르라고 해서 에이즈를 발견한 학자라고 하는데 좀 너무나도 진실된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또 돌아가신 것은 아닌가라는 좀 가슴 아픈 생각이 듭니다. 아돌프 부트넌트 노벨상 수상자도 이런 말을 하네요. 규소는 태고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생명의 탄생과 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물질입니다. 뭐 생명의 탄생, 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을 계속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몸에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자, 규소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가? 좀 우리가 그 과거에는 좀 등한시한 물질이었다면 좀 귀담아 들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크리스토퍼 엑슬리 영국 킬 대학 교수네요. 규소가 인체 내에 축적된 알루미늄을 배출함으로써 뇌의 인지 기능을 향상해 치매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 또 드리네요. 이게 영향을 준다. 클라우스 슈얼츠 데이비드 밀턴 미국 캘리포니아 우클라이 주립대학교 교수 규소가 부족하면 쥐 체중 증가의 저장을 처리하는 실험에서 규소는 동물이 성장 촉진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실하다. 앞서서도 또 이제 뭐 아이들 성장 발육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뭐 요즘 또 키 큰 거를 하나의 뭐 트렌드로 잡고 또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실리카의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섭취하면 어떤가. 리하르트 볼프트 호주 식물학자 쇠뜨기를 차로 끓여 마시면 쇠뜨기와 규소가 세포를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파괴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거 쇠뜨기가 한번 너무나도 뜨거웠다 그러네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뭐 구하기가 힘든 뭐 때도 있었다 뭐 흔한 풀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어느 하나에서 다 섭취하려고 하기보다는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섭취할 수 있나 또 그래 나노미터로 섭취할 수 있나 또 수용성으로 섭취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전방위적으로 보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카무라 유이치 일본 도쿄대학 교수고요. 칼슘과 인이 동물이 골격을 형성하는 것과 같이 규소는 식물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식이섬유의 주요 성분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뭐 식이섬유를 이제 많이 강조를 한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뭐 CF를 틀었다면 이제 식이섬유에 대해서 나왔는데 뭐 배변 활동이라든가 장의 건강이라든가 뭐 인체의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식이섬유를 먹어라라고 하면서 특정 제품들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노부루 야미노이 일본 생체물리학 박사인데요. 자, 수용성 규소 실리카는 인체를 깨끗이 하는 디톡스합니다. 뭐 뇌에서 알루미늄 배출한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가네코 쇼아크 일본 규소 응용 개발 연구소장 수소는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물이 되어 체외로 배출하고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수소를 이제 하이드로겐에서 앞자를 따서 H라 그러고요. 그러면 하이드로겐하고 옥시전이 있지 않습니까? 옥시전에서 앞자를 따서 O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수소는 활성산소가 뭡니까? 이 결합 옥시전하고 하이드로겐하고 하나 붙어있는 이 결합을 활성산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옥시전이 하나를 더 H2니까요. 그러니까 하이드로겐이 하나가 더 붙게 되는 거죠. HO 이렇게 된다 그러면 H2O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HO라는 연결고리에서 이제 물로 변하기 때문에 이제 소변으로 활성산소를 배출시켜 준다는 게 이제 수소요법이죠. 자, 어쨌든 활성산소 결합하여 물이 되어 체외로 배출하고 물이라는 건 이제 소변이 된다는 거죠. 업무를 마치지만 수용성 규소 실리카는 활성산소를 무해한산소로 만들어 체내에 이용하여 그 후에도 수많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외 밖으로 수소를 이용해서 내는 것보다도 이 안에서
수용성 규소가 활성산소를 무해한 산소로 몸 안에 이제 옥시전이 무해하다, 무해한 옥시전으로 산소로 만든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더 높은 그런 레벨을 자랑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후지노마 히데미치 일본 의학 박사가 평소의 치료와 수용성 규소 실리카를 병행하여 암, 당뇨병, 뼈 건강에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뭐 암 얘기도 나오고 당뇨병 얘기도 나오고 뭐 뼈는 이제 뭐 빠지지가 않는데 참 이런 것들을 접하기 힘드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홍아 씨가 참 똑똑한 일을 한다. 칸노 미치오 일본 의학 박사, 수용성 규소는 암 극복의 새 시대를 여는 구세주이다라고 했는데, 뭐 여기서 뒤에 부분에 가면 이제 오토 워버그라는 사람이 또 나올 겁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 몸이 알카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또 강조를 합니다. 나이토 마레오 일본 의학 박사, 수용성 규소는 체내에 축적된 중금속을 부작용 없이 배출합니다. 일단은 체내에 중금속, 특히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알루미늄이라든가 수은이라든가 뭐 텅스텐이라든가 뭐 이런 좀 인체를 해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몸 밖으로 내밀어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몸 밖으로 나갈 때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나가는 거는 잘 몰랐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다고 하니 이런 규소를 이용하면 어떤가. 호소이 무치다카 의학 박사, 수용성 규소 실리카는 인체 내 iPS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활성화하여 소식과 규소로 난치병 극복의 길이 열립니다 라고 해서 뭐 결론은 이제 이런 것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가, 실리카라는 물질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을 계속 말하고 있고요. 강력한 환원력, 이거 제가 글루타치온을 드시라는 것도 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고요. 해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독을. 그리고 이제 뭐 셀레늄을 통해서 더 업시켜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수용성 규소의 가장 중요한 적용은 인체 노화와 환경 오염의 주범인 산성화를 중화시키거나 예방한다는 황산화력이다.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산소는 인체의 여러 대사 과정에 관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쓰고 남은 활성산소를 몸 안에서 세포와 산호작용을 촉진하여 각종 세포 구조와 기능을 손실시킨다. 또한 DNA 시키는 등 체내에 광범위하게 해를 끼친다. 특히 활성산소는 체내의 아미노산을 산화시켜 단백질 기능을 저해하면서 세포의 돌연변이를 생성하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면서 활성산소의 무서움, 프리 라디칼이라고 하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늙는다라고 봐도 되는, 현대인의 질병 중 약 90%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는 흡연, 스트레스, 과식, 자외선, 방사선 노출 등의 인간의 산화작용을 촉진하여 병들고 늙게 만든다. 대표적으로는 암, 당뇨병, 동맥경화증, 뇌졸중, 심혈관 질환, 신장염,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여기서 이제 자외선하고 방사선이 나오죠. 방사선. 제 카톡 아이디가 바뀌었어요. 자, 세포라는 게 세포벽이 있을 겁니다. 세포벽. 이 세포벽을 녹일 수 있는 게 방사선일 수 있어요. 세포벽을. 이게 벽이 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뭐 RF라든가 뭐 기타 뭐 EMF라든가 이런 애들을 통해서 세포벽이 녹게 되면 이 미토콘드리아는 죽겠죠.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한 50조 개 있으니까 뭐 많이 죽어도 상관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인체 전반적으로 분포한 구간이 있겠죠. 그 구간에 계속 노출되는 그 구간에서는 이제 뭐 생명을 다할 건데, 뭐 지오라고 있습니다. 그래핀 옥사이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장내 유익균을 죽인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공격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핀 옥사이드의 준말입니다. 그러면은 뭐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거죠. 자, 간염 등이 활성산소 해악에 해당한다. 시중에 황산화 작용을 도와주는 각종 건강기능 물질과 식품 등이 있지만 문제는 효능의 즉시성과 지속성이다. 이거 산소를 마시면은 이제 폐로 들어갔고 각 장기로 보내지고 뭐 세포에 전달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다소 걸리죠. 그러나 이제 물에 산소가 함유가 돼 있다 그러면 마셨을 때 즉각적으로 세포로
뭐 점막을 통해서 이동이 된다라는 것은 산소가 더 그러니까 이런 전달 물질 중에 이게 용해되어 있는 게 더 이익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기분 좋게 음주하고 나서 이튿날 숙취로 고생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남아있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유해성분이 악영향 때문이다. 술에 수용성 규소 실리카를 첨가하여 마시면 숙취 원인 물질을 분해하여 중함으로 간이 수행할 독소 해독 작용을 가볍게 해주는 등 숙취 제거 효과가 있다. 또한 라면, 합성 간장, 된장 등의 수용성 규소 실리카를 첨가하며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각종 식품 첨가제가 중화된다. 수용성 규소 분해력과 해독력은 우리가 먹는 수돗물에도 적용된다. 잔류 염소가 순식간에 중화되고 각종 미네랄은 살아있는 좋은 음료수로 만든다 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이제 이런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또 마셔야겠네요. 지금 잠깐 이제 목이 살짝 타기도 하고 하니까 또 수용성 규소를 지금 마시겠습니다. 수용성 규소 실리카의 ORP 지수, 옥시데이션 리덕션 포텐셜 지수, 산화 환원 지수를 측정한 결과 약 마이너스 400 MV, 수소와 동일함의 강력한, 이거 마이너스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00 막 더 좋겠죠. 황산화력이 나타났다. 이 정도면 활성산소를 즉시 제거하여 인체의 산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같은 수용성 규소의 환원력은 세포 재생작용으로 이어져 피부 노화, 탈모, 검버섯 개선 등에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저도 지금 톡톡하게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사진 찍어서 올리겠지만, 또 상처 부위 신속히 암으로 새살이 빨리 돋아나는 사례를 통해서도 수용성 규소 환원력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수용성 규소 실리카의 강력한 환산력은 산화된 혈액의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백혈구 중의 NK 세포를 활성화해 인체免疫力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백혈구라는 것은 폴리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백혈구. 이 백혈구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규소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혈구를 느끼고, 또 적혈구를 늘리는 방법은 제가 많이 알려드렸더니 아시와간다, 뭐 이런 물질들을, 아시아간다를 드시면 이제 적혈구가 또 생성에 도움이 되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인상기비료 선생님의 홍아씨, 일단 뼈가 튼튼해지고 실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조골세포에서 막 피가 생성이 돼 갖고 좋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잘 하시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요오드 실험을 통해서 물 요오드를 부었을 때는 이 산성도가 그대로 남아있던 게 시뻘건 게 남아있지만, 물 요오드에다 수용성 실리카를 넣으면 이제 그 빨간 액체가 하얗게 변합니다. 강한 산성 물질인 요오드 팅크 희석액에 수용성 규소를 첨가하면 순식간에 맑은 물로 중화된다라고 나왔고요. 이 사진은 안양에서 2014년 6월 10일 촬영한 겁니다. 자, 못 실험, 물하고 못은 이제 산화가 돼 갖고 완전 그 새까만 물이 되는데, 못 수용성 실리카 못 실험, 수용성 규소 실리카 20% 희석액에서 7년이 지나도 못이 녹슬지 않았다. 자, 여러분들 몸은 녹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리카를 좀 섭취하면 좋다. 일반 물에서는 한 달이 지나면 녹이 슬어 물이 새까맣게 변한다. 자, 안양에서 2014년. 자, 그러니까 7년이 또 또 지나서 2022년 아직도 이제 뭐 녹슬지 않은 못이라 그러면은 엄청난. 자, 여기서 이제 또 실험 2일차, 실험 5일차, 실험 21일차에도 전혀 손상이 없는 게 보입니다. 못을 일반 물과 수용성 규소를 희석한 물에 담아 놓아 산화 과정을 확인한 결과, 일반 물 속의 못에 시간이 지날수록 녹이 스는 반면 수용성 규소의 못은 20일이 지나도록 산화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본연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물하고 참기름인데,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지만서도 물, 참기름, 수용성 실리카가 넣게 되면 이렇게 섞여버리게 됩니다. 상당한,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리카를 마셨을 때 칼슘을 이제 뼈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물, 돼지기름 둥둥 떠 있지만, 자, 물, 돼지기름, 수용성 실리카가 이제 물에 또 섞어버리는, 서로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에 수용성 규소를 첨가하면 기름이 분해되고 물과 섞이는 유화 현상 일어납니다 라고 하면서, 또 이 또한 2014년도에 실험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물살 수용성 실리카, 참 이거 엄청난 건데, 자, 보시면 이렇게 섞여 있는 게 보이고요. 또 물 토마토 수용성, 이게 뭐
잔유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겠죠. 쌀과 과일, 채소 등을 물로 씻으면 농약 성분이 적게 배출되지만 수용성 규소 실리카를 첨가하면 첨가해 씻으면 세포 깊숙이 축적되어 있던 농약 등 다양한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다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아무리 그 돈이 많고 해도 다 소용이 없어요. 건강을 잃으면요 다 잃는 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사람이 없을 때를 그것이 중요하게 돈이 없으면 돈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듯이, 그러나 돈은 없어도 건강만 있다 그러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건강을 잃는다? 글쎄요. 강력한 항균 살균력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족관 물이 정수기능 실험사에서 보듯이 수용성 규소 실리카를 넣고 2년 동안 물을 갈아주지 않아도 수족관 물은 맑은 상태를 유지하고 물고기들이 생존한다는 것은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용성 규소 실리카의 살균력과 정화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그 후라이팬 중에 하나 눌러붙지 않는 후라이팬을 판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건 참 특수한 광물질로 만들었다는데, 이게 보니까 이거네요. 규소네요. 그 또 물고기들한테 물을 갈아주지 않았다, 뭐 몇 년 됐다라는데 깨끗하거든요. 이것도 규소가 답이었다. 그때 당시에는 좀 신기했는데, 저는 뭐 물어보질 않으니까 뭐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 이런 거를. 수용성 규소 실리카는 대장균, 레지오넬라균 등 세균과 바이러스를 순식간에 살균하며 치주염, 무좀, 백선, 건선, 백반증 등을 일으키는 유해균을 살균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백반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셨는데, 한번 요 실리카를 이용을 해보십시오. 따라서 수용성 규소 실리카는 식물의 가공 보존 제조 시 발생하는 세균 증식 억제용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방부제 대신 천연 방부제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용성 규소 실리카는 녹주류 및 미생물을 억제하여 복합살균에 의한 정화 기능도 수행한다. 또한 수용성 규소 실리카를 희석해 참 쓰임새가 많죠. 쓰임에서 각을 하면 입안의 냄새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냉장고, 신발, 애완동물 뿌리면 주변에서 냄새를 일으키는 균을 순식간에 살균 제거하는 효과도 있다라고, 이제 오염된 수족관의 수용성 이거 규소를 첨가했더니만 아주 깨끗하게 변한다라는 내용을 또 사진으로 찍어서 남겼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깨끗해진 수족과 물고기의 생태계를 이제 비교했다 이러고요. 세균과 바이러스, 수용성 규소, 실리카의 황산력과 항균, 살균력으로 예방. 전 세계가 코식9 바이러스로 대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작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서 치료제에 대한 관심만 높은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보는 어떤 질병의 메카닉하고 제가 보는 거는 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세균의 기준에 만들어진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를 사용하여 세포의 세포벽을 약하게 하여 사멸시키는 방식을 적용한다. 반면 바이러스는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여 몸에 침투하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치료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니실린이 뭐 인류의 그 최고의 어떤 결과물이다, 그 과학의 어떤 선두다라고 하는데, 저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게 뭐 나쁜 세균의 벽을 녹인다. 그 MMS가 녹이면서 물과 소금으로 변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자, 페니실린의 좀 허화실은 많이 나왔어요. 검색을 해보면요 무수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MMS 미라클 미네랄 솔루션은 다르단 말이죠. 짐 험블 박사가 만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로 또 짐 험블이 뽑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유전 물질이 불안정하여 변이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더디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바이러스는 면역세포 면역 물질에 의해서 파괴되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아 인체 방어력을 높여야 한다. 최근에 간염 바이러스 등 여러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약이 개발되어 사용됐지만 코로나19 등 각종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치료는 인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예방 대책으로는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지만 기저질환자의 감염자에 따른 사망률을 높은 실정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고 있는 어떤 이런 저는 이 글이 허황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리한 적이 있나, 분리해낸 적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따져 들어갔을 때 전혀 바이러스의 실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라는 건 뭔가, 뭐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RNA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이러스는 RNA에 있는 나노 파티클, 아주 미세한 파편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파편들이 어떤 염증이라든가 기타 몸 밖으로 밀어내야 될 때 나온다, 이런 파편들이 라고 하는 게 이제 그래서 나온 이 RNA 파편들이 콧물이 되고요, 가래가 된다든가 기타 이런 것으로 쓰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한국의 간염병을 연구하는 한국학자는 하루 16번의 손 씻기를 하는데 한 차례 외에는 감기에 걸린 적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손에는 평균 6만 개의 세균이 서식하므로 깨끗한 손 관리만으로도 개인의 질병을 90%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구강으로 병균 침입을 막고 면역력이 강해지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인간이 살아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게 중요한지, 수용성 규소 실리카 모세혈관 재생 및 혈관 염증을 완화한다. 자, 이거 똑같은 얘기죠? 하지만 조금 추가된 얘기가 있나 보면, 60여 조개로 구성된 사람의 세포마다 300에서 400개의 미토콘드리아가 공생하고 있는데, 마치 집신벌레와 같은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나 영양소를 얻어 아데노신 삼인산 ATP라는 에너지를 생성한다. 세포 내에 ATP 생성되어야만 비로소 세포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데, 그 미토콘드리아의 발생이랄까, 우리 몸에는 사실 없었다라는 거죠.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온 이유가 산소의 산성도를 피해서 들어왔다 이랬어요. 산소의 위험으로부터.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이제 산소를 에너지사와 하는데 그때 현대의학하고는 조금 제가 헷갈려갖고, 세포에 산소나 영양소를 운반하는 것이 혈관이다. 혈관도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동맥은 몸의 말초까지 이를 운반하고, 정맥은 세포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을 운반한다. 심장은 전신의 혈액을 순환 시스템을 가동한다. 우리 몸 속의 혈관 길이는 약 10에서 12, 하여튼 지구 몇 바퀴를 돈다 그러고요. 우리 인체는 약 400억 개가 넘는 모세혈관 전체 혈관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자, 산소를 전달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자, 모세혈관의 역할이에요. 산소를 전달. 당연하죠. 손끝이 찌릿찌릿하고 차갑고 이런 분들은 산소 전달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내보낸다. 땀으로라든가 피부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이제 노폐물을 내보내는 일이 있죠. 면역 물질을 파견해 몸을 보호한다. 우리 이제 모세혈관이 하는 일들이에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호르몬 등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운반이 되죠. 근데 여기서 참 이게 봉안학설을 또 얘기하게 되는 게, 림프액도 흐르는데 또 림프액 말고 산알이 흐르는 관이 또 있습니다. 이건 더 미세해서 잘 못 보는데,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등 말초 세포 조직에서 이 같은 역할을 24시간 끊임없이 수행한다라고. 모세혈관 굵기는 약 10 마이크로미터로 적혈구 하나가 겨우 지나갈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적혈구가 못 지나가는 그런 크기가 되면은 자기 자신을 몸을 접어갖고도 통과합니다. 혈액은 심장에서 동맥을 흘러 모세혈관을 지난 다음 정맥으로 진행하는데, 혈액은 모세혈관을 보통 0.5에서 1초 통과한다. 적혈구는 혈장 속에서 지름이 8.5 마이크로미터 두께로 약 2.4 마이크로미터, 혈액의 1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말초 세포의 괴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네요. 운반되지 않으면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에 혈액이 운반되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괴사가 일어난다. 심한 경우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기도 한다. 당뇨병 환자는 자가 증상이 없이 세포 괴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암보다 무서운 병으로 얘기가 된다. 얘기된다. 이 병의 원인, 유전, 운동 부족, 고지방식, 비만 등과 같이 규소의 인체 내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모세혈관의 이상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큰 혈관에 문제가 일으켜 인체는 심각한 상황이 부닥칠 수밖에 없다. 이는 심장마비, 중풍 등 생명과 직결된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 식물이 장가지 같은 모세혈관이 부실하면 큰 혈관에 이 이상이 발생하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좀 혈액이 정상적으로 이제 심장의 펌핑을 통해서 돌면 이제 모세혈관도 이렇게 또 영향을 받아서 건강해질 수 있겠죠.
자, 최근 일본의 한 실험에서는 수용성 규소를 섭취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 등이 산성화와 혈류장애를 예방한다는 결과를 입증했다. 실험에서 동맥경화증 환자의 혈관에는 일반인보다 규소가 4분의 1 정도 결핍된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증거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기 볼까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피부 표면의 모세혈관이 막히고 끊기면서 멍든 것처럼 나타나는 노인성 자반병 증상과 상처가 났을 경우 규소를 공급하면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피부에 멍이 들었을 경우 규소를 뿌리면 좋아지는 사례를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규소가 염증을 완화하고 모세혈관 재생작용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규소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아까 전에 탈모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을 그 세럼 형태로 해갖고 지금 바르고 있는데 상당히 모발이 굵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의 개선 사례를 수용성 실리카의 특성과 작용 기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수용성 규소 실리카의 입자는 극초미세 입자인 약 0.4 나노 크기로 피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세포 침투력이 뛰어나다. 피부에 뿌려진 물방울이 흘러 내리지만 수용성 규소 실리카는 흡수되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용성 규소는 어떤 물질과 결합해도 상대방 물성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작은 변화로 분해한다. 돼지고기 지방 분해력에서 볼 수 있듯이 규소는 지방을 분해하여 유화 현상을 일으켜 모세혈관에 축적된 지방을 배출시킬 수 있다. 이거 다이어트의 최고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운동을 안 했는데 자꾸 뱃살이 줄어갖고 봤더니만 수용성 규소는 세균의 바이러스를 순식간에 살균시키는 강한 향균 살균력이 있다. 식품 가공 보존 제조할 때 수용성 규소를 사용하면 내용물이 장기 보존되고 유해균을 억제하여 정화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수용성 규소는 인체의 iPS를 활성화한다. 질병 부위 병소를 마이크로퍼지가 제거하면 iPS 세포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세포를 재생한다. 수용성 규소는 체내에서 콜라겐을 만드는 유도체 역할을 하는데 늘어진 피부에 수용성 규소 실리카를 뿌리면 개선되는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거 제가 나노 융합 복합 융합 단지에 가서 그 회장님께서 환갑이 넘으셨지만 주름이 쫙 펴지는 그런 신기한 체험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용성 규소 실리카를 염증을 일으키는 성분을 제거하고 강력한 소염 효과를 발휘한다. 잇몸염증이나 상처난 부위에 수용성 규소를 뿌리면 즉시 개선되는 사례를 체험할 수 있다. 이는 상처 부위에 엔도르핀이나 엔커피린이 분비를 촉진시켜 통증을 신속히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면역력이 증강되어 염증을 멈추고 강력한 세포 재생력으로 외상 회복을 빠르게 수행한 결과 수용성 실리카의 가장 중요한 황산화력의 작용을 둘 수 있고요. 수용성 규소가 실리카는 pH 11에서 12 정도의 강알칼리성 물질로 심하게 산성화된 액체를 약알칼리 상태로 중화하여 건강 회복에 기여한다. 강력한 황산화력은 활성산소에 의한 활성 중화력으로 활성산소로부터 손상당한 세포를 재생시키는 건강한 인체를 유지하게 된다. 활성산소로부터 산성화된 혈액세포를 회복시킴으로써 MK 세포 등이 활성화된 면역력이 증진된다. 식품의 ORP 지수나 수돗물이 잔류염소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ORP는 이제 아까 전에 환원력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실험 결과에서 다 봤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거죠. 이거 벤토나이트 얘기도 나오네요. 이거 여러분들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그 다국적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좋은 거를 좋다고 알려주질 않아요. 벤토나이트로 여름철 유행하는 설사와 콜레라 등 수인성 감염질환 치료에 적용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의사들은 식중독, 이질, 설사, 상처 치료에 벤토나이트를 사용했다. 1910년 발칸 전투에서 콜레라가 창궐했는데 이들은 벤토나이트를 사용하여 60%에 달하는 사망률을 3%로 떨어뜨렸다고 한다라고 하니까 도움이 어마어마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벤토나이트를 이용해 각종 질병을 치료했음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보고되고 있고요. 한때 한국 TV에 방영되어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베트남
빈푹성 납탁 마을 사람들이 예로부터 먹었다고 한다. 이 마을이 건강한 80세 노인은 무려 65년간 돌을 먹었다고 하는데, 흔한 돌은 먹은 것이 아니고 마을 뒷산에 캐낸 특별한 돌을 골라서 먹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50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 차돌과 같은 하얀색 돌을 식용으로 사용해 왔는데, 미네랄과 규산염이 풍부한 고순도의 광물로 분석되고 있다. 임산부는 이 돌을 먹으면 아기가 예뻐진다고 하여 먹기도 한다. 포만감이 생겨 과거에 배를 채우기 위한 용도였지만 현재는 의학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 현지에서 이 돌은 100g당 5만원이 넘는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임산부들이 이 돌을 원하고 당기는 것은 몸 안의 해독을 태아를 보호하려는 본능에서 생긴 것으로 벤토나이트의 제동 능력을 볼 수 있다.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광물질이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이제 포장이 돼서 뭐 많은 물질들이 그러지만 좀 안타깝다 이거죠. 일본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수용성 규소 실리카 인체 내 iPS 인공 다능성 줄기세포를 활성화한다. 질병 부위 병소를 크로퍼즈, 이거 아까 읽은 건데요. 벤토나이트 여름철 유행하는 이거 다 읽은 거고, 다국적 기업의 진실 은폐, 요거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일부를 이제 이거는 볼륨 8에다 올리겠습니다. 규소에 대해서 많이 퍼날르셔도 좋고, 하여튼 제가 뭐 규소에 대해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혜택을 얻기를 바라겠고요. 1시간 끊어서 2부는 이제 뭐 볼륨 5에다가 올리든지 하겠습니다.